예, 대성고등학교 1학년 배정 발표를 매우 축하드리고 입학식 앞에 두고 있으신데요. 일단 축하의 말씀으로 먼저 서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전화로 이런 말씀드렸더니 이게 축하받을 일이냐. 예, 그렇다고 뭐 위로받을 일은 아니시니까 당연히 축하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간담회를 준비하느라고 일단 졸업생들 간담회 이제 자료들을 좀 정리하느라고 이번에 졸업생들 그리고 재학생들을 또 새롭게 만나서 자료들을 좀 업데이트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결과는 정말 내가 아들이 있으면 대성고 보내겠다가 제 결론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때. 앞서서 지난주에 숭실고와 충암고등학교 간담회가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왜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다소 주관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자료들과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성 1 내신 수능 생기부의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대성고 1학년 만에 간담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는 것처럼 정시 확대가 된 거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예비고일 간담회를 지난 10월인가요? 그때 11월에 걸쳐서 이렇게 쭉 진행을 했을 때에 그 정시 확대가 일단은 커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고려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셔야 된다. 그래서 고교 선택 간담회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어요. 11월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발표가 났고요. 10월 말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발표를 했죠. 그리고는 이거에 대한 해석들이 이제 굉장히 분분했었는데 이제 조금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제 생기부 기재사항이 좀 바뀌었죠. 그 구체적인 내용, 해당되는 것 혹은 배제해도 되는 것 정확하게 구분해서 신경 쓸 것만 쓰고 다른 학년에 대한 얘기들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으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정시 확대입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2023학년도에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이 이제 대성 1학년에 너네가 딱 입학하면 고2 형아들과 고3 형님들도 다니고 있잖아요. 그치? 되게 웃긴 게 고3 형들이 치르는 입시, 고2 형들이 치르는 입시, 여러분들이 치르는 입시가 달라요. 생기부 기재사항도 다르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일단 지금 고3 올라가는 애들은 정시가 현재 23% 정도예요. 그리고 고2 올라가는 애들은 30% 정도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죠. 정부가 지금.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는 40% 이상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근데 실제로 이게 40%냐면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수시에서 여기 미나 동생 여기 있어요. 누나와 함께하는 간담회. 예. 저희 졸업생이고 명문대 합격을 한 우리 누나와 함께하는 간담회. 네. 그런데 지금 고1 올라가는 학생들이 40% 정도 정시가 이렇게 확대가 된다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수시에서 각 대학이 원하는 인원수만큼 다 뽑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최저 등급 내지는 각각 요구하는 어떤 조건들을 수시 지원하는 애들이 다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면 수시에서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70% 뽑으려고 했는데 안 뽑히는 거죠. 그 자격 요건이 안 되면 65%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5%가 정시로 넘어갑니다. 인원이. 그러니까 결국 40% 이상이라는 거는 숫자를 조금 더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시 대박이잖아요. 거의 50%에 육박한 숫자. 우리 애들이 대학 갈 때는 정시로 다 발라버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아마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리얼 데이터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혹시 귀대에 이제 우리 동생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다 중3 이하일 거 아니에요? 저희 둘째도 이제 중3이 되는 애인데 얘 때부터는 이제 뭐 그냥 다 40% 이상 정시가 확대가 되는 거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시 얘기, 그러니까 정시로 뽑는 인원이 확대가 된다는 얘기 여기서 딱 끝내고 이제 수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시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도 있고 교과 전형도 있고 논술 전형도 있고 특기자 전형도 있습니다. 본인한테 유리한 전형들을 선택하는 것, 그 시기도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학생부 종합 전형만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수시의 한 4가지 전형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만이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서류를 내야 돼요, 그렇죠? 생기부가 한 20여 장에 달하는 그 생기부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드느라고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독서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부탁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뭐 컨설팅 받고 막 별짓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좀 줄어요. 그러니까 현재 고3은 4개의 문항 혹은 대학에 따라서 3개의 문항인 학교도 굉장히 많은데 이것들이 점차 줄어서 3개의 문항으로 고2 때부터는 줍니다. 당연히 글자 수도 줄죠.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중3부터는 어떻게 되나요? 자소서 폐지됩니다. 자소서가 폐지가 되는 게 중3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생들이 있으면 자소서를 쓸 일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소서 폐지되면 되게 좋구나가 아니라 그러면 항상 이렇게 뭐가 없어지면은 우량주로 뭐가 뜨겠죠. 그럼 자소서가 없어지면은 뭐가 중요할 것 같으세요? 예, 성적도 중요하고 또 면접이 겁나게 중요해집니다. 이제 면접이 굉장히 확대가 될 거고 이건 교육시장에서 굉장히 그 면접이라는 두 단어가 키워드로 떠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면접 잘 보게 할 거면 뭐 이렇게 달변을 얘기한다거나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 사고의 어떤 글쓰기와 말하기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독서와 논술이 더 중요해지는 거죠. 이제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은 말이죠. 일단은 요거는 뭐 여러의 얘기였고요. 교사 추천제는 전체적으로 폐지되는 분위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율 동아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대성고등학교는 진짜 동아리가 많아요. 그리고 창체 동아리라 그래서 그냥 원래 있는 동아리. 우리 학부모님들이 학교 다니셨을 때도 동아리 있으셨죠? 저는 방송부였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 이렇게 딱 동아리가 있잖아요. 고1 때 올라가면은 선배들이 와서 꼬시고 뭐 면접 보고 해서 하는 그런 동아리 말고 자율 동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설 동아리, 즉 창체 동아리라고도 해요. 같은 말인데 동아리 그거 말고 자율 동아리 활동을 하나 이상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3 애들은 자율 동아리를 3개를 해도 되고 4개를 해도 되고 2개를 해도 되고 대성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고의 그 어떤 잔재가 그대로 있잖아요. 그리고 자사고였을 때는 자율 동아리를 1개만 하지 않았어요. 수요 동아리 하나, 토요 동아리 하나, 기본으로 2개 깔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간 1개만 기재가 된다는 거예요. 2개, 3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연간 1개만 딱 기재하는 거니까 창체 동아리 하나 기본으로 하고 자율 동아리도 무조건 하나 하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가 대성고등학교에 정말 계열별로 잘 나가는 창체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 다 선별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들을요. 자, 그리고 수상 경력이 좀 중요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수상 경력이 고3 올라가는 애들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받으면 받는 족족 다 쓸 수가 있었어요. 뭐 10개, 20개, 30개 다 쓸 수 있고 대성고는 진짜 상이 겁나게 많아가지고 상 탈 수 있는 방법이 꼭 성적권대가 아니더라도 되게 많은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은 상들을 다 어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생기부를 보면은 수상 경력 장이 2페이지가 넘어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뀌었습니다. 수상은 학기당 1개예요. 학기당 1개. 그러면은 1학년 탁 들어가서 1학기에 하나 타야 되네요. 2학기에 하나 타고 1학년 마무리하고 2학년 때 또 1학기 하나, 2학기 하나 4개,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의 수상 경력이 기재가 돼 있어야 돼요. 한 페이지 넘어갈 일은 없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류. 되게 간소화되고 좋네. 하나만 나가야겠네? 이런 애들이 있는데 누가 너 준대냐? 하나만 나가면은 여러분을 준다고 약속한 적은 없어요. 한 학기에 탈 수 있는 상들에 대한 수상 대회에 트라이얼 해야 되는 것은 1개 이상이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상들이 내가 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조금 팁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전략을 짤 때. 근데 우리 남자친구들이니까 일정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조금 잘 안 돼요. 여자애들처럼 막 이렇게 약사 빨라갖고 막 이런 스타일들이 아니니까 퍽 하면 그냥 놓쳐가지고 여름방학 이내 벌써 이래버리는 경우가 겁나게 많아요. 분위기를 일단은 좀 만들어야 되는 거고 1학기 때 있는 수상에 대한 내용, 학교의 전반적인 어떤 일정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시다는 말씀을 강조시켜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3 때부터는 수상 경력이고 뭐고 다 폐기예요. 폐지. 자, 그리고 독서 활동은 지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도서명가 저자, 그리고 중3들부터는 이제 또 폐지예요. 자, 여기서 이제 동생 있으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시죠? 여기 다 폐지라 그러니까 1년만 늦게 태어날 걸 막 그러냐? 그럴 것까지는 없고요. 지금 중3들이 또 폐지라고 하니까 항상 폐지라 그러면 되게 간소화됐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가 폐지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량주라는 게 분명히 있고요. 그 우량주로 떠오르는 그 항목의 대표적인 것이 뭐겠습니까? 교과 세부 특기 사항이에요. 그리고 담임 종합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동 봉지는 여전히 남아있죠. 남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짜 끝내주게 써야 된다는 얘기가 결국에는 될 거예요. 또 면접까지요. 일단 우리 학년하고는 상관없으니까 여기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40%까지 확대해서 권고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서류를 꾸밀 때에 좀 세부적으로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는데 꼭 기억해야 될 건 자율동아리는 1년에 하나만 기재, 수상 실적은 한 학기에 하나만 기재한다. 요거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은 그냥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시거나 뉴스를 보시면은 보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정보 내용을 제가 그냥 브리핑해 드린 거예요. 오늘 이거 보시려고 오신 건 아닙니다. 이건 얼마든지 다른 데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좀 우리한테 맞는 간담회, 대선고만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간담회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좀 이렇게 노래방 느낌이고 미스터 트롯 하나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나으세요? 이게 나으세요? 마이크가 더 나으세요? 예. 그러면은 계속 미스 트롯 분위기로 하겠습니다. 제 자켓도 좀 뭔가 미스 트롯 송가인 느낌인데 정시가 확대가 된다는 것에 대한 해석을 진짜 좀 첨예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간담회에 저희 학원의 뭐 설명회 아니더라도 다른 데를 가보시면은 굉장히 되게 재미있는 간담회가 너무 많아요. 유튜브도 다 찾아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왜 그렇게 의치 한의대 간담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치대 한의대 갈 애들이 되게 한정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간담회에 가셔서 고등학교 올라가시는 학부모님 중에 몇 분이나 해당이 되는지 좀 의아하고, 그리고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을 부추기는 그런 간담회가 주류예요. 보통 대한민국에는. 근데 저는 그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의 집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성고등학교는 은평구에 있고요. 서부학군에 있는 학교고 2020년도에 고1을 들어가는 여러분만의 시나리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2023년도에 입시를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전국 단위를 얘기하는 것의 의미는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한테 맞는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정시가 40%까지 확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발표가 나고 나서 집값이 움직였어요. 그렇죠? 대치동의 은마사거리에 대치 은마아파트라든가 목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집값이 전세가도 호가로 가고 집값이 올랐어요, 실제로. 그래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우리 동네는 많이 올랐나요? 안 올라요. 그러니까 학원 교육특구라는 거는 학교만의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은 학원의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한 큐의 학원들을 다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의미가 큰데 뭐 쓸데없는 말이고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아까 앞장에서 보시면은 현재 고3들한테는 네 23%예요. 근데 40%로 올린대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서 줄였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학부모님들은 학생부 종합을 많이 줄였겠구나. 왜냐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도 벌어지고 지금까지 계속 뭐 조사받고 있잖아요. 와이프도 그렇고. 그리고 뭐 교육의 공정화 이걸 외치고 그때 왔었고, 그리고 또 총선도 있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학종이 줄고 정시를 늘렸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결론은 뭐냐면 학종도 그대로 있고요. 정시만 올렸어요. 혹은 학종도 조금 올린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앞장에서 보셨으면은 정시 40% 확대 밑에 괄호 열고 서울 시내 주요 16개 대학이라고 써 있어요. 정부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대학에게 굉장히 강하게 압박을 줬죠. 정부 보조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정시 올리려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그때부터 스물스물 대학들은 올렸었어요. 올렸는데 말을 듣지 않은, 그러니까 올리긴 올렸는데 막 1% 올리고 2% 올리고 막 이러니까 40%까지 올리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냐라는 대학이 16개 대학이었던 거죠. 그 대학들한테 마지막인데 지금까지 얘기하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한다. 2023년도까지 다 40% 맞추라고. 이렇게 된 게 16개 대학이 그걸 맞추겠다는 얘기를 지금 발표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쭉 보시면은 검정 색깔의 표가 많죠. 그 변화 추이가 거의 없는 학교들이에요. 그리고는 파란 색깔이나 빨간색의 학교들이 조금 이런 퍼센테이지를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정리를 해버리면
종합으로 제일 많이 뽑는 학교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정시, 그리고 뭐 교과, 혹은 정시로 제일 많이 뽑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약간 케바케인데, 그런데 말이죠. 지금 간담회에 오신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목표는 가천대, 광운대, 한성대 이런 데 아니시죠? 그렇죠? 특정 학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데를 지금 목표로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성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서 가고 이주학원 간담회 코로나의 이 어떤 정말 이 너무 추위와 코로나의 어떤 한파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셨을 때에는 바로 전국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에 보내시려고 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맞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15개 대학에서는 애들을 어떻게 뽑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참고로요. 전국적으로 애들을 제일 많이 뽑는 전형은 학생부 교과예요. 전국적으로는. 그런데 15개 대학에서 제일 많이 아이들을 뭘로 뽑냐면 40%로 학생부 종합으로 뽑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대학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고민이에요. 일단 상위권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사고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현역으로 이렇게 딱 대박 터져서 스카이 가면 좋은데 살짝 미끄러져서 내신도 좀 그렇고 해서 애가 서강대를 간 거예요. 서강대를 갔는데 걔의 전형은 예를 들어 정시였어요. 학생부 종합이라기보다. 그럼 얘가 만족을 하냐면 만족을 못 해요. 자기 친구들은 다 스카이에 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서강대를 간 그 친구는 거의 다 반수나 재수를 깔끔하게 합니다. 걔네들이 어디에 모여 있는지 아시죠? 강남 대성학원에 다 재종반에 모여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서강대를 점프하고 연대를 갔는데 연대를 가서도 만족을 못 해요. 그 무슨 질병 같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연대를 가서 또 이제 다녀보니까 조금 거시기 하고 서울대를 너무 가고 싶어. 한 번 더 하면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강남대성의 반수반에 들어가서 반수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서 서울대까지 점프하는 그 그룹핑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이런 상위권 아이들, 특 15개 대학부터가 착착착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를 들어 경희대 붙은 애가 나 만족 못하겠어. 최소 서강대야. 이런 분위기가 있고 반수하고 해서 거의 강남대성학원에서 만났던 애가 내년에는 연대, 그 다음 연도엔 서울대 서로 이렇게 조우하게 되는 잊지 못할 이상한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학은 너무 싫겠죠. 무슨 학생이 메뚜기도 아니고 한 6개월은 우리 학교 다니다가 뭐 다시 개학해서 보면 없어지고 말이죠. 대학에서는 우리 학교와 학과에 되게 로열티를 갖고 있는 전공의 적합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찰하고 증빙 자료를 갖춘 그런 아이들을 뽑고 싶어 해요. 그래야 갈아타지 않고 오래도록 이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입학사정관 제도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대학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전형으로 우리 학교에 뽑아야 얘네들을 키울 수 있고 로열티가 있다. 그래서 학생을 뽑는 그 권한은 교육부에 있는 게 아니라 대학이 갖고 있거든요, 헌법에.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권고를 하고 일종의 뭐 외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여러 가지 강건하게 뭐 권고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뽑고 싶은 전형은 무조건 전형은 종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종합이 이렇게 많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정시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논술, 교과, 기타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오늘 지금 또 오늘도 만나고 뭐 지난주에도 만났는데 대성고 이번에 졸업을 한 친구예요. 저기 명지 캠퍼스에서 이제 조교로 알바를 하고 있어서 저기 몇 시에 출근하냐? 그랬더니 6시래요. 그래서 5시까지 나오고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같이 사 마시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대성고등학교 실적이 그렇게 딱 부러지게 나와 있지 않아요. 지금 학교 발표는. 근데 지금 이제 확인된 바로는 이과에서는 서울대가 5명 정도 확인이 돼요. 수시에서. 문과까지 합치면 좀 더 될 것 같고요. 수시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5명이나 4명 또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까지 하면은 꽤 많아요. 그 다른 학교랑 비교가 안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실적이 매우 좋은데 걔네들의 모든 전형은 수시잖아요, 지금. 정시까지 합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대성고 애들이 웃긴 게 지금 그 자사고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2학년 정도 됐을 때 내신 안 나오면 난 무조건 정시 파이터야! 막 이런다고요. 그때는 정시가 그렇게 포지션이 크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다 뚜껑 열고 보면 정시 파이터로 2년을 공부했던 애가 결국에는 아주대 정도를 갑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 딱 그 친구 피셜, 우리 제자의 피셜
아휴, 뚜껑 열어보면 다 숯이에요. 다 그냥 깝치는 거죠. 정시로 하고자.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이 진짜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현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래서 우리 대성고를 합격이라기보다 아무튼 배정받은 우리 많은 친구들이 종합전형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시에 대한 관심도 물론 있어야만 합니다. 한쪽으로 몰고 가는 간담회는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할 때에는 성적권별로 좀 달라요. 성적권별로. 자, 일단 종합과 교과와 정시를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종합과 교과까지가 수시인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종합에서는 내신 성적을 보는데 매우 주관적으로 봐요. 주관적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일단 예를 들어서 대성고등학교의 국영수 4과에 평균 점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학교 알림이라고 네이버에 탁 치시면 웹사이트 연결이 되실 텐데 거기 로그인 같은 거 하나도 안 해도 대성고등학교 딱 치면은 그 학교 안에 들어가서 작년도 1학년들의 뭐 예를 들어 평균 점수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옆에 표준 편차가 있어요. 표준 편차. 예를 들어 가정을 해볼게요. 어느 고등학교에 수학의 평균 점수가 85점이었어요. 85점. 그런데 가로 열고 표준 편차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예를 들어 13 정도로 돼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런데 두 번째 학교는 수학의 평균 점수가 72점 정도입니다. 한 10점 차이 나는 거죠. 그런데 표준 편차가 28이에요. 그럼 전자로 말씀드린 학교와 후자로 말씀드린 학교가 어떤 거냐면 평균이 저렇게 높은 거 보니까 공부를 더럽게 못하나 보지가 아니라 표준 편차를 보면 와 80점 이상의 평균 점수인데 거기 다 바글바글 붙어 있다는 거네. 애들이 다 거기서 거기고 다 고득점자라는 거네. 이러면서 그 학교는 누가 봐도 자사고 특목고인 거죠. 누가 봐도. 그런데 평균 점수가 낮은데 표준 편차가 막 28이야. 그럼 막 너를 뛰는 거예요. 잘하는 애부터 꼴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20 몇 점 맞은 애부터 시작해서 너를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여기는 일반고고 좀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대학이 당연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를 수가 없고 뭐 블라인드 어쩌고 얘기하는데 진짜 되게 웃기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블라인드를 학교 이름을 가린다고 해서 학교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표준 편차와 평균만 봐도 무조건 자사고인지 전국구 자사고인지 광역 자사고인지 그런 것들은 다 평가가 됩니다. 일단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내신 성적을 본다는 것은 그런 내신을 봐요. 대학은 각 고등학교를 필터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 말씀드렸죠? 당연히 합니다. 고등학교 평점에 매겨져 있어요. 평점을 매기지 않아도 그런 내용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을 주관적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대성고 2등급과 충암고 2등급을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성적이 학기보다 1학기보다 2학기 혹은 1학년보다 2학년이 올라가는 추이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이 전공 과목으로 하려고 하는 그 학과와 관련된 과목의 내신 점수도 중요합니다. 영문과를 가려고 했는데 영어 점수가 계속 3등급이에요. 예를 들어 기계공학과를 가려고 했는데 애가 물리 점수가 4, 5를 찍어요. 근데 재미는 있대요. 뭔가 신빙성이 없잖아요. 재미만 있으면 그게 보여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주관적 평가, 그리고 생기부의 전반적 그 서류 관리를 다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토대로 자소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면접. 여기서 끝이 아니라 좋은 그 스카이를 비롯한 그 15개 대학에서도 상위권 대학에서는 수능의 최저 등급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수능의 최저 등급. 그러니까 다 보내. 내신도 보지, 서류도 보지, 자소서도 써야 되지, 면접도 봐야 되는데 수능까지 가져가야 돼요. 그래도 이게 답이야. 그래도 이게 답이야. 이게 단계 너무 이게 굽이 너무나 힘들 것 같으니까 지레 포기하는 경향이 많은데 대성고에서 서부학권에서 대학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선배들이 이번에 이제 서울대 의대도 하나 나왔잖아요. 걔가 정시로는요. 걔 수능 몇 개 틀린지 아세요? 하나 틀렸어요. 하나. 근데 수능에서 하나 틀리면 서울대 의대는 못 가요. 그렇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쉽다는 얘기도 있었고 문과 같은 경우 예일여고에서 지금 서울대 자율전공학부에 합격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종합으로 갔고요. 수능 전체 중에 3개 틀렸습니다. 수능 전체 중에 3개 틀리면 정시로는 자율전공을 못 가요. 그러니까 서부학군에서 좋은 대학을 간 친구들의 선배 중에 95% 이상은 다 종합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세요. 현역으로.
자, 그리고 교과입니다. 교과는 내신을 그냥 기계로 돌려서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게 코드가 한 가지는 아니고요. 각 대학마다 요구하는 내신의 과목이 다르고 퍼센테이지가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가 다 달라요. 근데 보통 보면 국, 영, 수, 사과까지 은미체 기가 안 봐요. 국영수 사과까지 그리고 어떤 학교는 국영수 사, 어떤 학교는 국영수 과, 어떤 학교는 국영수 사과 다 아니면 어떤 학교는 국영수, 어떤 학교는 잘한 거 5개 순차적으로 갖고 와.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직 성적 뭐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지금 결정할 건 아니고 이거 언제 결정하냐면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암고 2학년하고 충암고 2등급하고 대성고 2등급이 똑같은 등급이 아니니까 당연히 객관적인 점수를 가져오라고 하겠죠. 그래서 수능에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능의 최저 등급의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합격입니다. 근데 되게 심플하죠. 심플하죠. 자, 그리고 정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 수시에서 이렇게 만약에 6개 원서를 썼는데 뭐 하나 걸려서 붙으면 가는 거고 대박인 건 저 6개 중에 6개를 다 붙을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괜히 뭐 자랑하는 거죠. 그거는 6개를 다 붙은 건 전략으로 잘 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6개 중에 하나를 추합으로 붙은 거죠. 대박인 거죠. 진짜. 원서를 진짜 잘 쓴 거지. 그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순차적으로 고통의 연속이 학교에서 수업하다가 막 발표 난단 말이에요. 그럼 멘탈 흔들리고 애들 막 화장실 가서 울고 오고 막 이러는데 그걸 다 떨어지고 나서 마지막에 추합으로 하나 붙는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대박인 원서 쓰기의 어떤 신의 한 수였을 텐데 아무튼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다 떨어졌어요. 그럼 정시까지 가야겠죠. 정시는 전체 과목을 다 봅니다. 2-3과목을 최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전 과목을 다 보고 기본적으로 100분위를 보죠. 100분위. 그러니까 그 해의 난이도에 따라서 100분위가 어느 정도냐에 대해서 보는 거지 객관화시켜서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반적 말씀을 드렸고 성적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대성고등학교는 지금 이쪽 파트에 속해 있어요. 같은 맥을 같이 하는 서부학군에는 예를 들어 뭐 중앙고라든가 이대부고나 선정과중반 혹은 예일여고가 여기에 속할 텐데 이 학교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전략을 어떻게 짜셔야 되냐면 2023년도에 전형은 종합 아니면 정시죠. 종합 아니면 정시예요. 교과가 빠졌어요. 학생부 교과로 갈 거면 대성을 왜 갔어? 학생부 교과로 갈 거면 대학을 내신을 진짜로 잘 딸 수 있는 그 학교로 가야죠. 예를 들어 가재울이나 은평을 가서 나는 교과로 가겠다. 대신 내 목적은 서울대는 아니야. 이런 게 있으면 되는데 교과로는 못 가요. 의미가 크게 없고 이 2가지 전형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학교는 정시를 못 가죠. 나머지 학교는 정시를 못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가 10명인 학부모는 없으시잖아요. 많아봤자 3명이고 셋을 다 서부학군에서 고등학교를 다 보내보셔서 3년을 거치신 분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학생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자기가 고등학교는 자기가 다닌 고등학교의 경험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학교와 다른 학교를 비교할 수가 없으신데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은 맨날 경험하는 게 이거고 내신도 하고 분위기를 듣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언급된 이 고등학교들을 디스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건데 정시에서 최저 맞추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상위권 빼고는. 분위기가 3학년 1학기가 딱 되는 순간 그게 딱 끝나는 순간 갑자기 와르르르르 와해되는 분위기. 뒤에서 축구하고 거의 공부하는 애는 전체 중에 딱 이 3분밖에 없는 거예요. 35명 중에 3명만 공부하고 나머지 애들은 축구하고 라면 먹고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막 이런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수능에 최저를 맞춘다는 것도 불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현실적으로. 명지고, 충암고, 숭실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답답해서 작년 그 1학기가 딱 끝나고 이제 원서 쓰고 나서 2학기쯤 됐을 때 예일여고나 대성고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니네 학교도 그러냐? 분위기가? 공부 안 하냐? 뭐 1학기 때까지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부는 다 해요. 전반적으로 그런 분위기고 학교가 좀 그런 분위기로 가요.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종도 서류만 잘 쓰는 게 아니라 최저를 맞춰야지 명문대를 가는 거잖아요. 그럼 입시라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서 수능 날까지 다 하고 점수가 나와 봐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맷집이나 전반적 학업의 분위기가 굉장히 갈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애는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학부모님께서 학교를 같이 다녀주시지를 못하잖아요. 고3 때까지. 그래서 현장은 지금 그렇다. 자, 반대로
지금 우리 학교들, 대성고를 비롯한 이 학교들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종과 정시 두 가지 전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가 40% 이상으로 확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정시를 또 대성고는 생각을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생각해야 돼요? 2등급 이상이에요? 2등급 아래예요? 정시를 생각해야 되는 학생들은? 2등급 아래죠. 그렇죠? 3등급, 4등급인 애가 15개 대학을 못 가요. 종합으로는. 그렇게 가기는 어려워요. 아무리 자사고도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시를 생각하는 게 상위권이니까 나는 정시하고 수시 학종이랑 같이 생각해야지가 아니라 이건 점수별로 좀 다르다는 말씀이고 대성고 기준으로는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바로 2.4예요. 2.4등급. 그래서 대성 갔더니 1.5다. 그 이상이다 그러면 학종이죠. 일단은 무조건. 그런데 2.4 이상이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과 교과로 쓸 때 최저를 맞출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를 제가 아까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험으로 한 2개를 걸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정시 파이터로 되기에는 좀 불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4 이상이면은 서류 열심히 관리하고 내신 끝까지 올릴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확 올려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전략을 짜면은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한 단계나 두 단계 위의 대학을 던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6개 원서 중에 하나를 추합으로 붙는 경사가 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대성 갔더니만 여의치가 않았어. 뭔가 느낌스가 막 2.9, 3.0인데 내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3.0이고 4뜬 새끼도 있고 막 이러니까 별로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2등급이 많겠어요? 3, 4등급이 많겠어요? 훨씬 3, 4등급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하나는 3 뜨고 뭐 하나는 2 뜨고 그러면 합이 그냥 3인 거지 뭐. 그래서 이런 등급을 받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이 친구들은 학생부 종합에 집중을 하던가 아니면 정시 파이터로 돌변을 하던가 이건 대성고만의 내용이에요. 충암고에서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숭실도 마찬가지고요. 종합으로 집중을 하던가 혹은 정시 파이터가 되던가요. 두 가지를 동시에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냥 뭐 전보고 결정하고 막 이럴 순 없잖아요. 막 6만 원 내고 막 어떻게든지 좀 봐주세요.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가끔 저한테 오셔서 그러시는 게 우리 애가 어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오늘 처음 뵀는데요, 어머니. 5만 원 내시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데이터 없이 저걸 정하시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1학년 내내 동안 데이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 애의 싹수가 정시 파이터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는 지금 학생부 종합각으로다가 계속 밀고 가야 되는지 이걸 되게 냉정하게 결정하셔야 되는데 언제냐면 바로 내년 이맘때입니다. 딱 1년. 원래는 2학년 1학기 때까지 다 해보고 아직 결정하지 말고 2학년 1학기 딱 끝나고 여름방학 때 보통 결정을 해요. 정시로 갈 건지 논수로 갈 건지 종합으로 갈 건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까 정시가 확대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결정을 빨리 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정시 파이터가 된다고 만약에 전제를 하면 누구랑 경쟁해야 되나요? 목표가 15개래매요. 15개 대학이래매요. 목표가 15개 대학이 아니면은 경쟁 상대는 다르지만 목표가 서울 시내 15개 이상의 대학을 가려고 하고 너가 대성고등학교 1학년을 딱 마쳤을 때 나는 정시로 가야 되면 경쟁자가 누굽니까? 당연히 재수생과 자사고 애들이에요. 자사고 애들이 무슨 광운대를 목표로 나는 소박하게 살래 대학 가서는 그리고 목포대를 가려고 하진 않아요. 모든 애들이 15개 대학을 바탕으로 딱 걸고 위로 던지겠죠. 그 대학에 가려고 대한민국이 난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요. 걔네들하고 경쟁을 한다는 건데 정시가 아무리 확대가 된다고 해서 그 확대의 이 입이 여러분한테 열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쟁력을 높여서 내가 그 입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자격을 갖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1년 반 정도 충분히 공부를 해야죠. 정시 파이터로. 되게 극단적인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내신을 다 쌩까셔야 됩니다. 그러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공부를 안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게 쉽진 않겠죠. 그런데 다행히 대성고는 아마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학교 차원에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입시가 바뀌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수순과 과정을 대한민국이 온몸으로 다 동시에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만 불리하다라는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에 맞춰서 내년 이맘때쯤에는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뭐가 될까요? 중간기말, 중간기말. 4번의 중간기말을 볼 거예요. 그렇죠? 3학년 1학기까지는 10번인데 1학년 말까지 4번의 중간기말이 나옵니다. 우리 애가 실수로, 얘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수습이 될 수 있는 어떤 변명의 여지는 없고요. 만약에 정시 파이터로 싹수가 보인다는 것은 3월을 제외할게요. 솔직히 말해 3월 모평은 뭐 그다지 어렵지도 않고 평가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6월, 9월, 11월 모평이 당연히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정색하고 봐야 돼요. 정색하고 4교시, 5교시까지 정말로 빡공해서 제대로 정색하고 시간 내에 OMR 체크해가지고 보고 그랬을 때 그 데이터를 보고 할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지금 예, 우리 졸업한 우리 친구인데 정말 그때 언제였지? 111 나왔던 게 언제였어? 2학년 11월에 모의고사 계속 111 나오는 거예요. 111 한 번인 줄 알았더니 2번 연속 111 바꿔야죠. 그게 나오니까. 근데 한 번 나왔을 때는 어머니 긴가민가 좀 애매하니까 좀 더 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연속해서 국영수가 다 111이 나왔어요. 전형을 그때 종합을 다 버려버렸고 바꿔서 이번에 연대 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과감함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혼자서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아들들 대학에서는 어떤 뷰로 아이들을 뽑고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객관적 내용을 좀 설명을 일부러 드렸고요. 두 번째부터는 대성고등학교 영어의 출제 경향 및 대비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게 끝나면 카메라를 꺼버리고 비하인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옵더 레코드의 대성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 까발려 보도록 할 건데요. 두 번째, 대성고 영어 내신 출제 경향 및 대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에 우리 대성고 1학년도에 내신을 맡게 될 남예니 강사님 모셔가지고 인사를 좀 하도록. 네. 네. 안녕하세요. 대성고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남예니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참석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이따가 원장님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테지만 제가 간략하게 특징적인 부분들 위주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딱 3가지 특징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첫 번째로 대성은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출제되는 분량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시험 범위를 다 끝내고 들어가는 학생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특징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시험 시간이 50분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항수가 40문제나 나와요. 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게 교과 범위 내에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지문을 끌고 와요. 요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거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40문항 중에 30문제가 학교에서 이제 교과 범위 내에 속하는 그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거를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이제 1등급 최상위권 학생들을 이제 데리고 인터뷰를 해봤더니 실제로 이 40문제 중에 30문제를 다 10분 내외에서 다 해결을 했어요. 그 말이 뭐냐면 학원에서 다양한 유형의 수많은 문제를 많이 풀어 봄으로써 실제로 이제 예상하고 들어갔던 그런 문제들은 기계적으로 막 이거는 이거 이런 식으로 다 풀어냈단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다 이제 여기다가 쏟았단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학원에서 이제 정말 많이 문제를 풀고 실전 연습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데, 얘는 아무래도 긴장이 더 되겠죠. 왜냐면 얘 배점이 다 3점대 후반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성 1등급 커트라인이 다 90점 중후반이에요. 그럼 여기서 한 문제 나가면 1등급 바깥으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찍 끝내놓고 다 이제 여기다가 몰빵을 하는 거죠, 시간을. 네. 일단은 이거를 10분 안에 끝내고 여기까지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뭘 해야 되냐면
이게 지금 30%니까 총 이 70% 단어, 교과서, 모의고사. 교과 범위 내에서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학원에서 미리 조금 지금 이른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일단 지금 미리부터 회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제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실수를 하지 않게끔 100% 이제 케어하고 꼼꼼하고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많이 하고 있고, 대선고 이제 기출 저희가 많이 이제 뭐 수집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출을 바탕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교재도 이미 만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교재 작업도 하고 또 이제 대선고 전문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학원에서 선생님들끼리 만들어서 클리닉이라고 해서 뭐 수업 끝나고 1시간 정도 오늘 배운 학습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통과 못한 사람은 또 주말에 불러가지고 또 재차 시험을 보고 이래서 아무래도 남학생들이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관리들을 학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최대한 많이 신경 써서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끼리 이제 항상 그 하는 말이 있는데 항상 이제 저희도 힘들 때도 있고 그런데 항상 이제 남의 집 귀한 자식 앞길 망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는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잖아요. 그런 시작점을 저희 이주아 어학원에서 한번 믿고 같이 시작해 보셨으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내신 출제 경향 말씀을 드렸던 남예니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시대인재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시대인재에서 고3 강좌를 맡으셨던 전력이 있으시고요. 어렵게 스카웃이라는 용어 이렇게 오글거리냐. 아무튼 스카웃을 했죠. 실제로 그런 것을 스카웃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짓을. 예,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범위가 많은데 작년 기준이에요. 2019년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어휘가 나오고 듣기가 10문제가 나옵니다. 듣기는 당연히 음원에 대한 편집이 이루어져서 이제 예상 문제들을 계속 바꿔서 연습을 해야 돼요. 학원에서. 자, 그리고 교과서와 모의고사의 변형 문제가 22문항,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지문이 8문제에서 10문제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지금 예니쌤이 얘기한 게 이제 여기까지를 10분 안에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가 외부 지문이 8개가 나오는데 그게 수준이 어떤 거냐면 고1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1 출제 문제가 아니고요. 고3 수준의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는데 그냥 고3 수준인가 보다가 아니라 저희는 다 추적을 해요. 원문을 찾아서 다 구글링에 돌려서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그 내용들의 원천을 보니까 2011년도 12학년도 고3의 수능 특강 및 사설 모의고사에서 다수 출제됐다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거는 대성고등학교의 약간 출제 코드예요. 원래 자사고였을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게 안 나오는 경우는 뭐냐면 한 번씩 걸리잖아요. 선행학습금지법 때문에. 작년에도 걸려서 예일여고와 대성고가 나란히 걸렸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1학기 기말고사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에만 갑자기 교과서 비중이 확 늡니다. 그러다가 2학기 때는 다시 모의고사로 넘어가게 되고 다른 학년의 문제들이 이제 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기조는 동일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일단은 고1 6월 모의고사가 기준이에요. 지금 애들이 시험 보게 되는 거는 5월 첫째 주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를 안 봤잖아요, 아직. 그쵸? 근데 이제 2016년도 혹은 그 전년도의 모의고사 6월 모평 정도가 시험 범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3월이 너무 쉬워가지고. 그리고 교과서가 2가. 이 정도가 시험 범위인데, 예년에 자사고 첫 해 혹은 두 번째 해 뭐 이럴 때에는 모의고사가 6개 세트, 8개 세트 혹은 10개 세트까지 들어갔었어요.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요, 저 그때. 데뷔하다가 주 3일 했어요. 일요일 오전 8시까지 나와 막 이래가지고 3번을 그냥 계속 수업을 하고 뭐 수강료 그렇다고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진도를 못 끝내니까. 근데 지금 자사고가 풀리면서 범위는 그보다는 축소가 됐으나 충암과 송실과 비교해보면 한 1.7배 이상 정도의 시험 범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문항수 말씀드렸고요. 지문의 수준, 그리고 외부 지문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배치가 되는 거는 사실 되게 단순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까 되게 웃기지 않아요?
그 모의고사가 그래도 3개나 들어가고 교과서 2개나 들어가는데 어떻게 70%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10분 안에 푼다는 것이죠? 그만큼 단순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많다 뿐이지 그 70%의 문제들은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일요거처럼 없었던 문장이 막 들어간다거나 막 뭐 순서를 배치하는데 막 굉장히 듣보잡 문장이 훅 들어와가지고 당황하게 한다거나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내요. 그냥 그 파일을 3개로 쪼개서 이렇게 돌려막기 해서 이거 ABC 순서 맞춰봐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죠. 그 누가 못 풀까요? 이런 스타일의 공부 방법들을 지향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남학생 중에 후루루루룩 다 했어 엄마. 끝났어. 뭘 더 해? 게임할래 이제. 난 다 했으니까. 이러면 이제 개망하는 거야. 왜냐면 본 게 거짓말이 아니라 니네가 봤다는 건 진실이겠지. 진실인데 한 번 봐가지고 그게 기억이 당연히 안 나죠. 그리고 그 문제를 순서 배열로 낸다고 누가 약정이라도 했습니까? 그걸 뭘로 낼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의 오리지널 지문이 있으면 이게 빈칸으로 낼지 순서 배열로 나올지 어휘로 나올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다가 휘뚜루마뚜루 다 공부를 했었어야 돼. 따라서 같은 지문을 5번 이상 봐야 돼요. 그래야 딱 봄과 동시에 탁 이렇게 해서 직관으로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인정? 한 번 갖고 진짜 답도 없다. 노답이야. 근데 고마운 것은 그렇게 해주는 애들이 또 있을 거예요. 기회죠 뭐. 그렇게 해주는 애들이 이제 몇 등급을 받겠습니까? 4, 5, 6, 7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까먹고 또 이제 뭐 이상해 다 했는데 다 틀렸어 엄마 막 이러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외부 지문이 어렵죠. 근데 외부 지문은 이게 2012학년도 수능 특강 유형편 47쪽의 3번 문제였어요. 오리지널 문제가 빈칸 완성 문제였고 근데 웃긴 건 빈칸이 엔드 뒤에가 있는데 우리 학교 뒤에도 엔드 뒤에다 빵꾸빠. 진짜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똑같이 내요. 똑같이 내요. 근데 2011년도에서 낼 건지 수능 특강에서 낼지 수능 완성으로 낼지는 모르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옛날에는 2006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2005년도 거의 기출문제 고3께 나오기도 하고 사설 모의고사라는 거는 교육청이라든가 평가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대성 모의고사, 비상 모의고사, 종로 모의고사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뭐가 나올지 맞춘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누가 그걸 예측했다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우연이지 그거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예측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실제로 적중했다라고 하는데 적중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적중을 자랑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적중은 그냥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적중을 어떻게 시킵니까? 특히 외부 지문인데. 그래서 결국 뭐냐면 외부 지문을 풀 수 있는 그런 애가 돼야죠. 그 정도 실력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고2 것도 아니고 고3 거다 보니까 이거는 학기 중에 시험 기간 중에는 해결이 솔직히 안 돼요. 그래서 방학 중에 공부를 어떻게 했느냐가 굉장히 포텐이 터지게 만드는 어떤 포인트가 될 거고 결국 애들이 2학년 정도 올라가게 되면 다 알아요. 외부 지문을 잘 대비해주는 학원을 찾아가요. 특히 2등급 이상의 애들은. 외부 지문의 자료를 만들어주는 학원과 강사를 찾아가요. 똑똑한 거죠. 그런데 외부 지문을 대비해주는 자료를 찾아주는 그 학원에 3, 4등급이 들어가면은 전기세 내주는 거예요. 걔는 그것 때문에 3, 4등급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는 아까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하고 그 위의 단계들을 또 상위권은 저희가 다 챙겨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전략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뭐 2번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똑같이 냈어요, 똑같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행평가는 제가 이제 대성고등학교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수행평가가 영어 경시대회하고 이렇게 연루가 돼 있어요. 영어 말하기 대회라는 수상대회하고 연루가 돼 있고 어떻게 연루가 돼 있고 기준이 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쟁력 만들기라는 3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고 요게 끝나면 간담회가 끝납니다. 제가 하나 비유를 드릴게요. 학부모님들이 절반 이상 오셨고 학생들이 지금 착석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들하고 모처럼 기분이 나서 해외여행을 가셨어요. 발리로. 그런데 비행기에 딱 타고 기분 좋게 여행 마치고 돌아오실 때 비행기 상태가 뭔가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뭔가 방송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위급한 상태고 기체가 많이 흔들립니다. 이때 산소호흡기가 위에서 촥 떨어져요.
산소호흡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1번 아들한테 먼저 씌워준다. 2번 내가 살고 보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이죠. 2번이죠. 내가 살아야 얘한테 그 다음 어떻게 해주죠. 내가 죽으면 이 새끼가 어리버리하다 엄마 이거 뭐야 이러다가 다 죽는겨. 그냥 다 죽는겨.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입시 전형에 대해서 대성고등학교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모르신다면 결국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도 되게 뼈 깊게 요즘에 느끼는 부분들이 많아요. 일단 엄마 아빠가 학교의 생활이라든가 아이의 성적이라든가 정서적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절대로 입시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이제 학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있는 집 자식이 잘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뭐 실제로 DNA에 대한 부분, IQ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입시의 어떤 결과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공부를 잘해보신 분은 애를 공부를 잘하게 만들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높아요. 근데 학부모님들께서 공부를 매우 잘해보신 적이 없다 그러면 애를 그렇게 만들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대신에 다른 것들을 케어해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대학을 가셨을 때와 지금의 아이들의 이 입시 구조는 매우 달라져 있고요. 전반적인 총체적인 어떤 합산의 결과물이 결국 대학 입시라고 하는 대학 합격이라는 선물로 여러분한테 주어지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진행되는 대성고등학교의 전반적인 내용 한번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좀 카메라를 좀 꺼주시겠어요?